멤버십 가입, 그리고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 자,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. 정말 오랫동안 바로 이 채널에서 우리가 함께 그려왔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미래 지도, 그게 마침내 현실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. 제가 수년간 분석하고 예측해왔던 바로 그 그림, 그 거대한 흐름이 이제는 더 이상 저의 예측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청사진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입니다. 최근 다보스에서 나온 발표는요, 솔직히 말해서 제 분석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. 오늘 우리는 단순한 뉴스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수년간 흩어져 있던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이 슬라이드, 이게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. 미래 경제는요, 신원 확인, 데이터 연산, 그리고 결제, 이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심장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일 통합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. 왜냐고요? 분리된 시스템으로는 이 AI 시대의 엄청난 속도와 규모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.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제가 수없이 강조해왔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제 미국 정부의 최고위층에서 정확히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이 6단계에 걸쳐서 증거의 흔적을 하나하나 따라가 볼 겁니다. 다보스에서 나온 그 선언부터 시작해서 그 배후에 숨어있는 미국의 거대한 야망, 그리고 은행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딜레마를 거쳐서 어떻게 모든 길이 단 하나의 기술적인 해답으로 귀결되는지, 그리고 마침내 이 시스템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순서입니다.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. 세계 경제 리더들이 모두 모이는 그 다보스에서 나온 폭탄 선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최근 백악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을 이끌고 있는 핵심 설계자, 바로 데이비드 섹스가 미래 경제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계획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. 그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또 강력합니다. 은행 산업과 암호화폐 산업이라는 말은 앞으로 사라질 거라고 말이죠. 왜? 이 둘이 합쳐져서 하나의 디지털 자산 산업으로 통합된다는 겁니다.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단순히 은행이 암호화폐를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사용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두 산업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완전한 융합, 즉 금융 시스템 전체가 다음 세대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데이비드 섹스는 이게 먼 미래의 막연한 꿈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. 이 거대한 융합을 촉발시킬 방아쇠는 바로 시장 구조 법안이라고 불리는 법률들이라고 딱 집어서 말했죠. 특히 클래리티 액트가 핵심인데 이건 뭐냐면 거대 금융기관들한테 이제 마음 놓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입해도 좋다는 공식적인 신호탄이자 법적인 보호막이 되어줄 겁니다. 자, 두 번째입니다. 그렇다면 미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? 이 계획의 시급성을 이해하려면요, 단순히 금융을 넘어서서 더 큰 그림, 그러니까 글로벌 기술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거대한 설계도를 봐야 합니다.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. 미국의 계획은 이 세 가지 핵심 전략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. 첫째, 제네시스 미션입니다. 이건 뭐냐면 흩어져 있는 모든 과학 데이터를 하나로 싹 통합해서 10년 안에 미국의 R&D 생산성을 2배로 늘리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죠. 핵융합 같은 미래 기술 개발을 확 가속화하겠다는 겁니다. 둘째,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입니다. 화웨이 같은 경쟁자들이 다음 기술의 물결을 장악하는 걸 막고 미국의 AI 기술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거죠. 마지막으로 실리콘밸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허가 없는 혁신 원칙을 보호하는 겁니다. 일단 먼저 혁신하고 나중에 규제를 논하는 그 자유로운 정신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의지입니다. 이 차트를 보시면 미국 정부가 왜 그렇게 조급해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. AI 기술에 대한 대중의 낙관론을 보면요, 중국은 무려 83%에 달하는데 미국은 39%에 불과합니다. 이 엄청난 인식의 격차를 미국 정부는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.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기술력만으로는 안 되고 대중과 거대 기관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세 번째, 바로 은행들의 딜레마입니다.
좋습니다. 정부는 AI 패권을 위해서 거대한 계획을 세웠어요. 이 계획에는 당연히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겠죠. 하지만 한 가지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. 수조 달러를 굴리는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을 어떻게 이 새로운 디지털판에 실제로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?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 혼란스러운 규제의 거미줄입니다. 현재 미국에는요, 1,200개가 넘는 주별 법규가 제각각 존재합니다. 은행 같은 거대 기관들은요, 이렇게 뒤죽박죽인 법규 아래에서는 전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단위의 비즈니스를 절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. 그들에게 필요한 건 모든 줄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아주 잘 닦인 연방 고속도로입니다. 그래서 결국 은행들이 이 새로운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딱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. 첫째는 법적 명확성입니다. 앞서 말한 클래리티 법안처럼 디지털 자산의 규칙을 명확히 정의하는 단일 연방법이죠. 그리고 둘째는 어쩌면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술 인프라입니다.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가 생겨나도 전혀 문제가 없을 신뢰할 수 있고 즉시 연결 가능한 대규모 신원 인증, 즉 KYC와 자금 세탁 방지, AML 인프라가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수조 달러짜리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. 전 세계 수천만 명, 나아가 수억 명의 신원을 지금 당장 모든 메이저 은행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검증할 수 있는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? 이런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축하려면요, 최소 10년의 시간과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겁니다. 시간이 없는 정부와 은행 입장에서 이건 그냥 불가능한 일이죠.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누가 이미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? 네 번째 순서입니다. 데이터로 증명된 유일한 엔진. 지금부터는 어떤 추측이 아니라 명백한 데이터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. 왜냐하면 방금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 눈앞에 명백한 숫자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첫 번째 숫자는 1750만입니다. 이 숫자의 의미를 정말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. 이건 단순한 웹사이트 가입자 수가 아니에요.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,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까다로운 KYC, 즉 신원 인증 절차를 이미 완벽하게 통과한 검증된 사람의 숫자입니다. 이건 은행 입장에서 보면 내일 당장이라도 수천만 명의 글로벌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이미 완성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겁니다. 그 중에서도 더 놀라운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. 1570만. 이 사람들은 신원 인증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인 메인넷으로 자신의 자산을 직접 옮긴 사람들이에요. 이 메인넷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건요, 이들이 단순히 신원만 확인된 유령 계정이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거래하고 물건을 사고 가치를 교환할 준비가 된 진짜 활성 사용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. 그럼 이 거대한 사용자 기반은 도대체 무엇 위에서 돌아가고 있을까요? 바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20만 개 이상의 개인 컴퓨터, 즉 노드 네트워크입니다. 이건 아마존이나 구글의 중앙 서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아주 강력한 분산형 인프라를 의미하죠.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이 요구하는 대규모 AI 연산과 글로벌 금융 거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안정성과 보안, 그리고 컴퓨팅 파워를 제공합니다. 그리고 이 시스템의 신뢰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12만 5천 명 이상의 인간 검증자 네트워크입니다. 이들은 단순히 알고리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. 세계 최고의 디지털 신원인증 기업인 요티의 정교한 기술과 결합해서 AI만으로는 절대 잡아낼 수 없는 미묘한 부분까지 검증해냅니다. 이것이 바로 은행이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계와 인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인간 신뢰 네트워크의 핵심입니다. 이 비교표를 보면 전체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. 다른 유망하다는 프로젝트들이 신원 인증, 탈중앙화 노드, 결제 생태계 이런 특정 기능만을 제공하는 부분적인 해결책에 머물러 있다면 파이 네트워크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완성한 유일한 풀스택 엔진이라는 거죠. 은행과 정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체크리스트, 즉 검증된 신원, 분산 컴퓨팅 파워, 결제 생태계, 그리고 규제 준수까지 이 모든 항목을 만족시키는 솔루션은 현재로서는 이것뿐입니다. 다섯 번째, 시스템 활성화입니다.
자, 이렇게 완벽한 엔진은 이미 만들어졌고 수년간의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. 하지만 이 거대한 엔진의 시동을 걸려면 마치 금고를 열 때처럼 두 개의 마스터키를 동시에 돌려야만 합니다. 이 마지막 잠금 장치를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. 첫 번째 열쇠는 법정 열쇠예요.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죠.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들은 합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이 새로운 디지털 고속도로에 진입할 허가를 얻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기술적 열쇠입니다. 바로 파이의 오픈 네트워크 출시죠. 이건 파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실제 글로벌 경제와 물리적으로 연결해서 은행의 API와 AI 에이전트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. 자, 마지막 6번째입니다.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. 여러분은 이 모든 사건들이 그저 우연히 각자 따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타이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매우 치밀하게 조정된 하나의 거대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타이밍의 절묘함을 한번 보세요. 데이비드 섹스가 다보스에서 은행의 미래 계획, 즉 디지털 자산 산업으로의 대통합을 발표하는 바로 그 시점에 파이코어 팀은 12만 5천 명의 검증자들에게 보상 시스템을 곧 시작한다고 발표합니다. 이걸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. 지금 이 시점에 검증자들에게 보상을 시작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요. 이건 마치 거대한 자금의 물결이 밀려오기 직전에 댐의 수문을 최종 점검하는 것과 같아요. 앞으로 은행들이 수백, 수천만 명의 고객을 한꺼번에 유입시킬 때 발생할 그 폭발적인 신원인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12만 5천 명의 인간 신뢰 네트워크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시키는 아주 영리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인 겁니다. 이 타임라인이 마지막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정부의 청사진은 공개되었죠. 기술적 엔진은 보상 시스템을 통해서 최종 예열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남은 것은 법적 열쇠와 기술적 열쇠가 동시에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뿐입니다. 시스템은 곧 라이브됩니다. 청사진은 공개되었고 인프라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으며 마지막 열쇠가 돌아가기 직전입니다. 이제 질문은 정말 단 하나뿐입니다. 이 새로운 경제의 문이 활짝 열릴 때 당신은 과연 문 어느 쪽에 서 있겠습니까?